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매우 특별한 도시 중 하나인 부산이 엄청난 핫플레이스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BBC가 선정한 매우 특별한 도시 1위에 선정되기까지 한 부산은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매우 특별한 바다 환경과 도시를 가진 경쾌한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도시이다 보니 이러한 부산의 시티파워를 잘 느끼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최근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기겁할 정도예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미친 도시는 정말 처음 본다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아예 디지털 노마드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은 매일매일 바다를 보기 위해 부산에 눌러앉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글렌과 마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들은 단기간에 국가를 여행하는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 아닌 슬로우 트래블이라는 현지에 직접 오랜 시간 머무르며 그 나라나 도시의 문화를 현지인의 삶처럼 피부로 느끼는 깊이 있는 여행 콘텐츠로 인기가 많은데요. 심지어 글렌은 여행 중 만나는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심도 있게 배우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솔함도 가지고 있어 이들 커플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직접 여행 유튜버로서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글렌과 마도는 부산을 방문해 무려 7일이 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경험한 도시들 중 부산을 뛰어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무려 3편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매우 뜨거운 여름 부산에 도착한 글렌과 마도는 부산에서 탄생한 유명 커피집에서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는 것으로 부산 여행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들고 길거리를 걷기 시작한 글렌과 마도는 이내 눈앞에 펼쳐진 매우 특별한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글렌은 살면서 아파트라는 거주시설은 처음 보는데 한국은 아파트와 자연경관 그리고 생활시설이 집약되어 모여있어 한국인들이 매우 편리한 삶을 사는 것 같다며 부러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간단한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는 것만 해도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 독일 출신인 글렌에게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삶이 더 편리해 보였던 것인데요. 거주시설 바로 옆에 미용실과 편의점, 병원과 식당까지 글렌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는 살아생전 처음 마주한다며 여행을 시작한 첫날부터 한국과 부산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거주시설 근처에 모여 있어요. 이런 삶이라면 은행을 매일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한국에서는 차가 필요 없는 삶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독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진짜 편리한 삶이네요. 여행의 첫날인데 저는 벌써 한국인들이 부러워지네요. 독일은 왜 이런 도시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라며 길거리에서 울상인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친 김에 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 계란 샌드위치까지 구매한 글렌과 마도 얼마나 배가 고팠던 것인지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까지 합니다. 날씨 좋은 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길거리에서 먹는 샌드위치의 소소한 행복에 글렌과 마도는 한국인들의 삶에 푹 빠져버리고 말죠.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부산의 또 다른 명소인 닭밭골 벽화마을을 방문하기로 한 글렌과 마도는 이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곧 버스에 올라탄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건 바로 타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버스에서 에어컨이 나오죠? 이거 진짜인가요? 승객들이 돈을 안 내도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주는 건가요? 사실이라면 완전히 미쳤네요 라며 타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당황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버스에서 에어컨을 틀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아직도 에어컨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낡은 시내버스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쾌적한 한국의 버스는 이러한 장면을 처음 마주한 글렌과 마도에게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버스가 당연한가요? 믿기 어렵네요. 만약 독일에 이런 버스가 있었다면 저는 차가 아니라 매일 버스를 탔을 거예요. 사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여행을 매우 편리하고 쉽다고 느끼는 것도 이처럼 매우 잘 관리되고 있는 대중교통 때문이니까요. 이제 더는 그만 놀랐으면 좋겠는데 목적지인 닭밭골 벽화마을에 도착한 글렌과 마도는 또 한 번 기절초풍하고 맙니다. 매우 도시적인 모습과 반대로 한국의 옛 감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벽화마을의 정중앙에 살아생전 처음 보는 이상하게 생긴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이미 외국인들에게는 익사이팅한 교통수단이자 이동수단으로 유명한 벽화마을의 모노레일,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을 매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무료로 운행되고 있기까지 한데요. 마도는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 이처럼 힙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모노레일이 있을 수 있냐며 모노레일을 타기도 전에 어린아이처럼 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바로 모노레일에 탑승한 글렌과 마도는 어린아이처럼 밝은 표정을 보이며 이렇게 재밌는 교통수단이 어디 있겠냐며 흥분하죠. 천천히 위로 이동하며 바로 앞에 그려진 벽화를 구경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모노레일에 그들은 여유를 즐기기 바쁩니다. 심지어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던 중 바로 앞에서 마주친 한국인과 인사까지 하며 이게 정말 슬로우 트래블의 묘미인 것 같다며 부산과 모노레일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죠. 매우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게 바로 자신들이 원하던 도시감성과 여행 방식이라며 부산에서 한 달 정도 사는 것은 어떨까라는 매우 재밌는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요. 감성 있는 모노레일 여행을 마친 뒤 그들은 저녁이 되자마자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인 국밥집으로 향하는데요. 글렌은 이렇게 더운 여름날 뜨거운 국밥을 먹는 게 한국인들이 여름을 보내는 비결이라며 자신도 이 국밥만을 기다렸다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보이죠. 국밥의 냄새를 맡아본 글렌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깜짝 놀라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한 입 먹자마자 글렌은 왜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밥에 환장하는지 알겠다며 김치와 국밥을 말도 없이 연달아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용두산 공원으로 산책을 떠나는데요. 가는 길에 고양이까지 만난 글렌과 마도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평화롭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처음인 것 같다며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밤 6시만 넘어가면 범죄의 위험성이 도사려서 밖으로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의 저녁 먹은 뒤 산책 습관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당연한데요. 내친 김에 용두산 공원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글렌과 마도는 곧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저 평범한 공원인 줄 알았지만 그 끝에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는 전망대까지 불을 환하게 밝힌 채 그들을 반겨주었기 때문인데요. 으슥하고 어두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에 글렌과 마도는 어떻게 이런 산 꼭대기까지 한국은 안전할 수 있냐며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보이는 전망에 연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역시나 많은 한국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듯 조용히 앉아 여유를 느끼고 있었죠. 늦은 시간에 산 꼭대기에 전망을 볼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여행 콘텐츠를 찍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한국은 안전 그 자체의 나라예요. 이쯤 되면 글렌과 마도가 왜 한국 여행 내내 흥분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루의 마무리로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야무지게 챙긴 그들은 한국과 부산의 감성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점점 커져가는 한국의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